이번 작업은 저랑 친한 작가님인 눈누 작가님 캐릭터랑 콜라보해서 작업을 해봤어요. 저는 처음에는 크게 1차 러프 스케치를 해주고요. 하면서 이제 모양이나 위치, 크기 같은 것들을 대략적으로 잡아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은 2차 러프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1차보단 조금 더 자세하게 잡아주면서 구조를 정리해준다는 느낌으로 그려주면 좋아요. 저는 러프 스케치를 조금 여러 번 따면서 정리해주기 때문에 한 2-3번 정도 러프를 따는 것 같아요. 이제 러프를 정리해주고요. 러프가 정리되었으면 최종 스케치 선화를 따줍니다. 저는 선화를 두껍게 따는 편이 아니어서 약간 연필 스케치 같이 조금씩 묘사를 해주면서 가볍게 해주고 있어요. 네, 지금 그리는 게 눈누 작가님 캐릭터로 만든 봉제 인형이라서 이런 접히는 부분이나 봉제선 같은 것들은 묘사를 해주면서 스케치를 그리고 있어요. 이제 눈누가 잡고 있는 당근 인형도 약간 오돌토돌하게 봉제 인형같이 그려주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인형 뽑기 기계를 그려야 될 차례인데, 이런 인형 뽑기 기계는 기계 장치들, 이런 공산품들이 약간 구조 같은 것들을 먼저 잘 이해하고 나서 그려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그리는 사람이 이해가 먼저 되지 않으면 되게 엉성하게 그려질 수가 있어서 먼저 조금 구조 같은 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려주면 좋고요. 저도 처음에 스케치한 기계 모델이 이게 그리다 보니까 구조가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냥 중간에 다른 모델을 찾아서 바꿔서 그렸거든요. 이렇게 딱 맞춰진 기계들이 그리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면 되게 이상하게 그려지고 엉성하게 그려지다 보니까 이상한 부분들이 바로바로 느껴질 수가 있어서 최소한의 이제 옆에 장치들이 어떤 구조로 달려있는지 그런 것들은 먼저 좀 이해를 하고 그리는 게 그나마 좀 자연스럽게 보여요. 저도 사실은 요번에 완벽하게 그린 것들은 아닌데 너무 또 이 기계 끝부분에 오랜 시간을 들이기는 싫어서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긴 했거든요. 지금 보면 이런 메인 원통형 같은 것들이 정말 좀 원근법 맞춰서 그리기가 좀 까다롭죠. 처음엔 제가 그냥 원근법 없이 통짜로 그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뽑기 기계가 점점 뒤로 누워지는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시선에서 멀어지는 끝부분, 그 부분이 조금 더 뒤로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원급에 맞춰서 조금 조정을 해줬어요.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채색이 들어가는데요. 먼저 밑색을 깔아줍니다. 요즘 보통 쇼츠 보면 밑색 까는데 레퍼런스 기능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스타일마다도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저같이 선화가 딱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테두리 찾아가면서 컬러 드롭 해주고 이렇게 밑색 까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밑색 까는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이게 제일 편하고 하면서 채색 개입도 작고 하면서 하는 게 좋더라고요. 네, 이제 기본적인 밑색을 깐 뒤에 이제 제가 생각한 것대로 주변 환경을 조금 정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기본 색깔에 맞춰서 밑색을 좀 조정을 해줘요. 저는 밑색은 진짜 처음에는 조금 마음대로 깔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한 대로 색상을 좀 찾아가 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당근은 주황색, 초록색 나눠서 색상 조정을 해줘요. 제가 눈 부분을 그리다 보니까 스티치 된 것 같은 그런 브러쉬가 필요해서 이거는 제가 그냥 만들어서 사용했어요.
이제 기존 있는 브러쉬에 모양만 제가 그린 걸로 바꿔서 사용을 했고요. 브러쉬 수정해서 다양하게 값을 조정하다 보면 원하는 브러쉬를 그때그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버전도 약간 마음에 안 들어서 뒤에 가면 제가 한 번 더 브러쉬 수정해서 그려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메인 물체 명암을 잡아줄 건데요. 저는 밝으면은 보통 블렌딩 모드 중에 오버레이로 깔아줍니다. 저는 밑색부터 질감을 좀 넣어서 들어가는 편이라서 명암 줄 때, 그러니까 밝은 면, 어두운 면 찾아줄 때 색을 얹고 블렌딩 모드를 조절해서 밑색 질감이 나오게 해주는 편이에요. 이제 어두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요. 어두운 부분에 색을 얹고 그 다음에 약간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모양을 잡아가고 있어요. 어두운 부분은 블렌딩 모드 중에 멀티플라이 곱하기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명암을 잡아주고, 그리고 보통 채색을 하고 문지르기로 이렇게 질감을 내주면서 풀어주는 편이에요. 눈누 몸체나 당근이나 명암을 내는 과정은 저는 동일하게 진행하고요. 뒤에 있는 이런 기계들도 사실상 밝고 어둠을 잡는 과정은 조금 동일하게 다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 대신 이제 고유로 갖고 있는 질감마다 어떻게 풀어주고 어느 부분, 어느 면적까지 어두워질 거냐 이런 게 조금씩 달라지면서 질감이 달라지는 거지 사실상 과정은 동일하게 보셔도 됩니다. 제가 눈누 목걸이 해주려고 체인 브러쉬를 보다가 이제 아까 만들었던 그런 스티치 브러쉬로 할 만한 걸 조금 보완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다른 브러쉬로 조금 더 보완해서 눈 스티치를 다시 만들어줬어요. 네, 그 브러쉬로 당근에 있는 부분도 스티치 작업 다시 해줬고, 그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이제 체인 브러쉬들 중에 눈누 목걸이도 여러 가지 해봤는데요. 이게 뾰족한 거는 너무 불량해 보여서 그냥 예쁜 펜던트 하나 달아주는 걸로 해봤거든요. 이게 훨씬 귀엽지 않나요? 좀 더 영롱하게 빛나게 색 조정도 해줬어요. 그 다음으로는 2차적으로 다시 어두움을 한 번 더 찾아줄 거예요. 빛은 기본적으로는 위에서 햇빛이 비치는 느낌이거든요. 그걸로 생기는 그림자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단 목 밑으로 한번 진하게 그림자가 생기고 몽제선 안쪽으로도 좀 더 어둠이 진하게 질 거거든요. 그런 거를 한 번씩 더 찾아줘서 명암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해주면 되고요. 제 목걸이 밑에 생기는 그림자도 제 몸이랑 목걸이랑 가깝게 붙어 있으면 좀 더 진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찾아줍니다. 그 다음은 좀 더 밝은 부분, 하이라이트를 찾아서 좀 더 눈에 띄게 작업을 해줍니다. 그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금속 부분을 묘사를 해줄 겁니다. 금속 쪽은 약간 밝고 어둠을 조금 명확하게 좀 더 눈에 띄게 만들어주면서 결대로 결이 잘 보이게 이렇게 브러쉬를 칠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풀어주면서 재질감을 살려주면 됩니다.
이제 기본적인 반사광도 잡아주고요. 반사광은 환경광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말 그대로 그 주변 환경에서 반사되는 빛을 어두운 부분이나 이런 데에도 조금씩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답답하지 않게 잘 입체가 표현될 수 있어요. 작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게 조정을 계속 해주시면 좋아요. 이게 처음 내 생각이랑 전체적인 그림 분위기랑 또 계속 달라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분위기를 찾아가면서 채도, 색조, 밝기 아니면 이런 곡선 등을 통해서 원하는 명암 대비 아니면 채색, 채도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조정해 가시면서 할 수 있는 게 디지털 드로잉의 장점이니까 그런 것들은 자유롭게 편하게 계속 이용하면서 내가 원하는 분위기를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형이 가지고 있는 약간 보슬보슬한 털 질감 같은 것도 밝은 면에나 좀 어두운 면 같은데 조금씩 찾아주는 걸로 약간 세부적인 묘사도 들어가면 조금 더 사실감이 있어서요. 그런 것도 저는 많이 찾아주는 편이에요. 이제 약간 오락실 버전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귀여운 오브제 같은 것들을 추가해 줄 건데 요런 오색 찬란한 LED 같은 조명 같은 걸 추가해 줄 거거든요. 빛 산란 효과 요거 쓰시면 밝게 빛나는 그 전구 같은 느낌이 나서 저는 매우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요게 제가 그림 그릴 때 되게 재밌어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했던 반사광 같은 것도 이런 조명이 있다 생각하고 좀 더 넣어주는 것도 되게 사실감 있고 좋거든요. 이런 빨강, 노랑, 핑크, 파랑 이런 색 LED 전구가 가까이 있다 하면 그거 순서대로 이렇게 반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보여줘도 진짜 빛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그런 거 되게 사실적으로 재밌게 표현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가까이 있는 빛이 막 그대로 반사되는 느낌? 이런 것들을 재밌어 해가지고 요번에 오락실 버전 그리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마지막에는 조금 더 오락실 같은 약간 통통 튀는 그런 느낌들 내려고 약간 꾸미는 브러쉬들 이런 게 갖고 있는 게 좀 있는데 그런 걸로 많이 꾸며줬습니다. 이렇게 오락실 버전 녹음은 완성되었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감사합니다.